네, 대칭 차집합. 대칭 차집합은 이렇게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B를 합친 차집합이 대칭으로 되어 있는 걸 이걸 합친 거를 갖다가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고 이렇게 씁니다. 이게 연산 뭐 이걸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문제마다 마음대로 쓸 거고 이렇게. 근데 대칭 차집합은 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 그 둘이 합집합한 거에서 교집합한 거 빼면 대칭 차집합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같은 말이죠. 차집합을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꾼 거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면 A랑 A 여집합이랑 대칭 차집합 하래. 그러면 이걸 갖다가 A 차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A의 여집합, 차집합 A 이렇게 계산하는 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둘이 합집합을 해. 둘이 합집합을 한 다음에 빼는 거지. 둘이 교집합한 거를 이렇게 빼거나 이렇게 계산을 하면 조금 복잡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계산을 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방법 가지고는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대칭 차집합은 한 번만 색칠하는데 찾는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볼까? A에서 A 여집합 빼면 뭐게? A에서 얘랑 겹치는 게 빠지는데 겹치는 게 없으니까 빠지는 게 없으니까 A 그대로 나오고요. 얘는 A 여집합에서 A랑 겹치는 게 빠지는데 A 여집합이랑 A는 겹치는 게 없으니까 A 여집합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전체 집합이 되거든요. 얘 전체 집합이죠. 얘는 공집합이고 빼니까 전체 집합이겠죠. 이렇게 찾지 말고 어떻게 찾는 게 편하다. A 칠하고 그 다음에 A 여집합 나왔으니까 A 여집합 칠하고 이렇게. 그래서 뭐 색칠하는데 찾으면 된다. 한 번만 색칠하는데 찾으면 된다. 그럼 전체다. 이렇게 찾는 게 훨씬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칭 차집합은 뭐가 성립한다?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대칭 차집합은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뭐 A 대칭 차 이거는 당연히 이거랑 똑같고 결합법칙도 성립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C로 할까? 대칭 차집합은 뭐 이렇게 먼저 하나 이렇게 먼저 하나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여줄게요. 대칭 차집합을 이렇게 A, B, C 이렇게 세 개짜리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봐봐. 세 개짜리 대칭 차집합 해보면 먼저 A랑 B랑 대칭 차집합을 하게 되면 A랑 B랑 대칭 차집합 하게 되면 합집합에서 겹치는 거 빠지니까 여기만 남겠죠. A랑 B랑 대칭 차집합 됐지? 그럼 걔랑 C랑 대칭 차집합 하면 여기랑 이제 C를 다 칠했어. 그지? 이 파란색에다 C를 칠했어. 이게 되지? 됐어? 그럼 C를 다 칠하면 C가 이제 이렇게 칠해질 거 아니야? C가 이렇게 칠해지겠지.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이 빠져야 되는 거잖아. 겹치는 부분이 지워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겹치는 부분을 지우게 되면 여기가 겹쳐지니까 여기가 지워지고 여기가 겹쳐지니까 여기가 지워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디만 남냐면 여기만 남게 됩니다. 여기만 이렇게 그래서 여기만 빠져요. 여기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세 개짜리 대칭 차집합은 여기가 색칠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그 한 번만 두 개짜리나 한 번만 칠해진 데 찾는다고 생각했잖아. 세 개 이상부터는 홀수번 칠해진 데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홀수번 세 개 이상에서는 대칭 차집합은 홀수번 겹치는 데만 칠한다고 생각합니다. 홀수번. 그럼 여기 한 번 칠해졌고 여기는 한 번 칠해졌고 여기도 한 번 칠해졌고 얘는 세 번 칠해졌죠. A, B, C 하면서 얘는 세 번 칠해졌잖아요. 얘는 두 번 칠해졌으니까 빠지는 겁니다. A, B, C가 두 번씩 칠해진 거니까. 얘는 한 번도 안 칠해지니까 빠져.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으면 B랑 C랑 먼저 대칭 차집합을 먼저 하면 B랑 C랑 대칭 차집합하면 여기가 되겠죠. 됐지? 그럼 여기에다가 A랑 대칭 차집합하면 얘랑 A랑 합집합한 다음에 겹치는 데 빠지잖아요. 그럼 겹치는 데가 어디야? 겹치는 데가 여기가 겹치죠. 여기가 겹치고. 그래서 나머지 칠해보면 이제 여기랑
여기가 칠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칭 차집합은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내가 외우라고 했었죠. A 대칭 차집합 B랑 A의 여집합 대칭 차집합 B랑은 서로 항상 똑같다라고 했었죠. 그지? 왜 그런다 했었어?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이것도 저번 시간에 했었죠. A 여집합이 어디냐? A 여집합 A 빼고 다 A 빼고 다 A 빼고 다 A 빼고 다 B 여집합은 어디야? B 빼고 다. 그래서 B 빼고 다. 그럼 한 번만 칠해진 데 어디야? 한 번만 칠해진 데는 여기랑 여기만 되죠? 여기에서. 똑같습니다, 둘이. 알겠죠? 이렇게. 똑같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거 하나 더. 또 뭐 알려줬었지? A랑 B랑 A랑 대칭 차집합하면 B가 나온다 했었고, 그 다음에 B랑 A랑 B랑 대칭합하면 이제 A가 나온다 했어. 이제 B가 한 번 나왔고 A는 두 번 나왔고 A가 한 번 나오고 B가 두 번 나오고 적게 나온 게 답이라고 했었죠. 왜 그런다 했었지? 대칭 차집합은 결합법칙,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바로 풀어도 되죠.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순서 바꿔도 되죠. 이렇게. 그러면 A랑 대칭 차집합하면 뭐 나올까? A 칠하고 A 한 번 더 칠하면 한 번만 칠해진 데는 없죠.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 됩니다. 그럼 공집합이랑 B랑 대칭 차집합하면 B 나오겠죠. 그래서 B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같은 이유로 A가 되는 거예요. 자, A 칠하고 A가 이렇게 있고 A 여집합이 이렇게 있고 전체가 이렇게 있었을 때 대칭 차집합 할 때 A 칠하고 A 여집합 칠하면 한 번만 칠해진 데는 전체죠. 네,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A 칠하고 A 또 칠하면 A가 두 번 칠해주죠. 그럼 한 번만 칠해진 데는 없으니까 공집합이다. 이렇게. 5번은 어때요? 5번은 이렇게 전체 집합 이렇게 있으면 A랑 전체 집합이니까 A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A 한 번 칠하고 전체니까 전체 한 번 더 칠하고 이렇게. 그럼 한 번만 칠해진 데가 대칭차 집합이라 했었죠. 그럼 한 번만 칠해진 데는 바깥이니까 A가 아니라 A 여집합이 대칭차 집합이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렇게 찾아야 빨리 찾을 수 있다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걸 빨리 풀거든요. 대칭차 집합이잖아. 이거 찾으래. P가 답이죠. 그죠? 끝. 이렇게. 다음. 자, 이번에 이제 배수인데요. 배수 한번 봅시다. 배수 한번 봐보면, 그러니까 AK는 K의 배수, AM은 M의 배수, AN은 N의 배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A2는 2의 배수 말하는 거죠. 2, 4, 6, 8, 뭐 이런 애들. A4는 뭐의 배수? 4의 배수 말하는 거죠. 4, 8, 12, 16 이렇게. 무한집합이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2의 배수랑 4의 배수랑 교집합하면 뭐 나와요? 2 나올까 4 나올까? 2의 배수랑 4의 배수랑 겹치는 게 뭐야? 4의 배수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의 배수랑 4의 배수랑 합집합하면 뭐 될까? 2의 배수 되죠? 4의 배수가 2에 다 포함되니까. 근데 얘들이 실수로 합집합? 큰 거? 여기 4로 써서 틀립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있잖아. 이런 거는 약수배수 관계라서 합집합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못 구해요. 이런 거는 간단히 할 수가 없어요. 왜? 2의 배수랑 3의 배수 다 합쳐서 모아놓으면 그게 뭐의 배수야? 그런 거 없잖아. 그지? 2의 배수랑 3의 배수랑 합치면 뭐 3.5의 배수 때 그런 거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야, 가서 물 마시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이거를 풀 건데 2의 배수랑 3의 배수랑 합집합하면 물 마시고 가서. 가서 물 마시고 와. 2의 배수랑 3의 배수랑 합집합하면 이게 뭐의 배수야? 안 나오지. 2의 배수랑 3의 배수하면 안 나오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4의 배수로 이렇게 분배 법칙 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2의 배수, 교집합, 4의 배수 이렇게. 그 다음에 합집합,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3의 배수, 4의 배수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이건 계산이 된다. 2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건 뭐야? 2하고 4의 공배수. 4의 배수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 얘는 3이랑 4의 공배수, 3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인 거, 12의 배수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합집합은 원래 계산이 안 되는데 이거 두 개가 서로 약수배수 관계잖아. 그럼 계산이 된다. 4의 배수랑 12의 배수 합집합은 뭐 되냐? 12의 배수가 원래 다 4의 배수 안에 들어가 있어. 그지? 그래서 얘는 뭐의 배수? 4의 배수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자, 이것도 6의 배수랑 12의 배수는 원래 계산이 대부분 안 되는데 6하고 12가 약수배수 관계니까 이건 계산이 되는 거야. 6의 배수, 12의 배수, 12의 배수가 다 6의 배수에 포함이 되잖아. 그래서 얘는 6의 배수가 되고 9랑 18도 약수배수 관계니까 이게 계산이 돼. 18의 배수는 다 9의 배수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거든. 이렇게. 그러면 6의 배수이면서 9의 배수인 거, 그럼 6하고 9의 최소 공배수가 18이니까 18의 배수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됐지? 응. 자, 여기도 한번 풀어보면 2의 배수이면서 8의 배수인 거, 8의 배수가 다 2의 배수에 포함되니까 2의 배수가 되는 거고, 얘는 3의 배수랑 9의 배수랑 합집합하면 9의 배수가 다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가 됩니다. 그럼 2의 배수랑 3의 배수랑 교집합하게 되면 뭐냐?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게 6의 배수죠. 그래서 m은 6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6의 배수랑 6의 배수이면서 8의 배수인 거, 6하고 8의 공배수, 최소 공배수가 24니까 이건 24의 배수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10이랑 24가 약수배수 관계잖아. 그럼 24의 배수가 다 12에 포함되니까 얘는 12가 된다. 이렇게 풀면 된다. 그 다음에 집합의 원소개수 할 건데요. 자, 봅시다. 이게 n이 A 합집합 B의 원소개수죠. 자, 봐봐봐. A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생겼어. A집합의 원소랑 B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뭐 1, 2, 3, 4, 5, 6, 7 이렇게. 그러면 A 합집합의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싹 다 더해. 그 다음에 B집합 원소 개수를 싹 다 더할 거야. 그럼 A집합 원소가 몇 개야? 4개. B집합 원소가 몇 개야? 4개. 그럼 합집합 원소가 8개야? 아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지. B집합. 7개잖아. 그지?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발전된 거지? 4를 2번 더했잖아, 여기서. 그지? 그래서 4가 2번 더해진 거야, 여기서. A집합 원소개수 셀 때 4 한 번 더해줬고 B집합 원소개수 때 4 한 번 또 더했다고. 그지? 그래서 뭐를 빼줘야 돼? 교집합이 중복되니까 얘를 한 번 빼주면 돼, 원소개수를.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개수 구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개수는 A집합의 원소개수에서 B집합 원소개수 더한 다음에 교집합 원소개수 빼주면 된다. 이렇게. 당연히 교집합의 원소개수가 없으면 그냥 둘이 더한 게 합집합이겠죠.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교집합의 원소개수는 그냥 이항하면 되거든요. 이거를 이쪽으로 이항해주고 얘를 이쪽으로 이항해준다고 생각하면 A랑 B랑 더한 거에서 이번에는 거꾸로 합집합의 원소개수를 빼면 교집합의 원소개수가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3개짜리를 이제 외워야 되는데요. 3개짜리 합집합은 A집합 원소, B집합, C집합을 다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한 번씩 다 뺀 다음에 3개 다 겹치는 거는 마지막에 한 번 더 해주면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요. 봐봐봐. 자, 여기에 이 부분에 여기 부분에 원소가 A개 있다고 칩시다. 뭔 말인지 알겠지? A가 원소가 아니라 A개의 원소가 들어있는 거야, 여기에.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A개, B개, C, D, E, F, G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원소가. 그럼 합집합의 원소는 뭐가 되겠냐? 합집합의 원소는 A, B, C, D, E, F, G겠지? 연소 개수가. 이해되지? 자, 그럼 봐보자. A 원소 개수를 더해보면 이거 더했어. 그지? A 더하기 B 더하기 F 더하기 G 했어. 자, 봐봐봐. 자, 여기다 써줄게.
자, 합집합은 이렇게 구하는데 A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면 여기 이렇게 해서 A, B, F, G 이렇게.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F 더하기 G. B집합 원소가 몇 개야? 여기 있는 거 싹 다 더하니까 B, C, D, G 이렇게. 여기다가 B랑 C랑 D랑 G랑 더한 거예요. 그 다음에 C집합의 원소 개수 다 더하니까 EFDG 다 더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EFDG를 다 더해. EFDG를 다 더해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 부분을 두 번 더했으니까 한 번 뺀 거야. 그래서 A 교집합 P 여기를 한 번 뺀 거지. B랑 G를 한 번 뺀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두 번 더했으니까 한 번 뺀 거야. D랑 G를 한 번 뺀 거지. 이렇게. 그 다음 여기도 두 번 더해서 한 번 뺀 거야. F랑 G를 한 번 뺀 거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B 하나 뺐고, 그 다음에 G 하나 뺐고, 그 다음에 D 하나 뺐고, 그 다음에 G 하나 빼고, 그 다음에 F 하나 빼고, 그 다음에 G 하나 빼면 남는 게 이렇게거든. 남는 거 써보면 A, B, C, D, E, F 끝이야 이렇게. 뭐가 하나 모자라? G가 하나 모자라. 왜 그러냐면 A 더하면서 G 한 번 더 했고 B 더하면서 G 한 번 더 했고 C 하면서 G를 더해서 G를 세 번 더 했거든. 근데 여기서 G 한 번 빼고 여기서 G 한 번 빼고 여기서 G 한 번 빼서 G를 세 번 다 빼버렸어 다시. 그러니까 마지막에 G를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하는 거야. 알겠지? 외워야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자, 봐보면 합집합의 원소개수 구하래. 합집합의 원소개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A집합의 원소개수랑 B집합의 원소개수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개수 빼면 된다 했었죠. 그래서 14개 이렇게. 교집합의 원소개수는 A집합의 원소개수랑 B집합 원소개수 더한 다음에 합집합 빼면 된다 했잖아. 3개 이렇게 찾으면 되고. P의 개수 구하래. 그럼 이런 거는 뭐 벤다의 그림 그래도 풀어도 되겠죠. 굳이 공식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 이렇게. 자, 봐봐봐. A 교집합 P가 두 개래. 여기가 두 개라는데 2가 원소가 아니라 두 개다 이런 뜻이야. 두 개. 여기 두 개 들어갔다고. A 집합의 원소가 6개래. 그럼 여긴 4개가 들어가 이게 6개가 되겠지. 근데 합집합의 원소가 13개가 되려면 이거 6개니까 여기 7개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래야 4, 2, 7 더해야 13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B집합 원소 개수는 9개가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377번 보자. 이렇게. 자,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 개수를 구하래. 어떻게 구한다고? 일단 A, B, C 집합을 하나씩 다 더해주고 원소 개수를. 그 다음에 뺀다고 했었지. 교집합을 한 번씩 빼야 돼. A 교집합 B도 한 번 빼고, B 교집합 C도 한 번 빼고, C 교집합 A도 한 번 뺀 다음에 마지막에 3개 겹치는 건 한 번 더해줘야 돼. 이렇게. 끝. 그러면 A 집합 원소 개수가 12개, 16개, 17개. 교집합은 8개, 12개, 7개. 3개 다 겹치는 건 5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없어지고 계산하면 얼마냐? 둘이 더하면 33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 그래서 23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이걸 안 줬어. 이걸 안 주고 얘가 0이래. 이걸 안 줬어. 이걸 안 주고 이게 0이래. 그래 놓고 이거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일단 A집합의 원소개수, B집합의 원소개수, C집합의 원소개수 더한 다음에 교집합한 걸 빼야 되잖아. 그럼 여기가 빼고 이것도 빼고 얘는 0이니까 뺄 것도 없고 그럼 마지막에 더해줘야 되잖아. 뭐를 더해줘야 돼? 얘를 더해줘야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 얘는 얼마일까? 얘 얼마겠냐? 당연히 0이지. 왜 0일까? 아니 B랑 C랑 A랑 겹치는 게 없는데 어떻게 A, B, C가 겹치는 데가 있을 수 있어? 말이 돼야 안 돼. 아니 C랑 A조차도 겹치는 데가 없는데 어떻게 A, B, C가 겹치는 게 됐냐고.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당연히 얘는 0이겠지. 말 안 해도. 알겠지? 시험에는 이런 게 나오겠지. 그지? 378번 봅시다. 이거의 값을 구해라. 자, A 차집합 B의 원소 개수 구하래. A 차집합 B는 뭐야? 여기 말하는 거잖아. A 차집합 B의 원소 개수는 A 집합에서 B 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는 게 아니에요. B 집합을 빼는 게 아니라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여기가 빠지는 거지.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빠지는 거야. 그래서 A 차집합 B 구할 때 얘에서 얘 빼는 게 아니라 얘에서 얘를 빼야 답입니다. 그래서 12가 되는 거고, B 차집합 A도 마찬가지. 너에서 너 빼서 여기는 5가 답이 되는 거고. 79번 보자. 이렇게 생겼을 때 이거를 구해라. 이렇게. 공식을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풀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할까? 그냥 풀어도 되겠다 이거는. 그릴 필요 없이. 자, A의 여집합의 개수 구하래. A의 여집합은 A가 아닌 거잖아. A가 아닌 거에 무슨 말이야? 전체 원소 개수에서 A 집합 원소 개수 뺀 거야. 그게 A가 아닌 여집합의 원소 개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33에서 21을 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2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됐어?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와 얘들아.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온다고. 너네한테 A 집합의 원소 개수를 안 줘. 이걸 줘 얘들아. 너네한테 이걸 줘. 이걸. 그러면 이걸 줬다는 거는 너네한테 A 집합의 원소 개수를 준 거나 마찬가지야. 이거를 준다는 게 이걸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왜? 너에서 너 뺀 게 이거니까. 그래서 너에서 너 뺀 이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이거를 알려준다는 거는 A의 여집합을 너네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A를 알려주는 거라고, 너네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그럼 B의 여집합은 뭐야? 전체 집합에서 B 집합이 아닌 거니까 B 집합 빼고 남은 거니까 33에서 14 빼고 남은 거. 33 빼기 14가 되는 거지. 19 이렇게. 됐어? A 교집합 P가 9래잖아. 그럼 이거는 뭐야? A 교집합 P가 전체 집합에서 A 교집합 P 빼면 A 교집합 P가 아닌 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33에서 9 빼니까 24가 나오는 거지. 됐어? 니네 앞으로 문제 풀 때 이런 게 나올 거야. 니네 문제 풀 때 조건에 막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야. 조건에 이게 들어가 있어. 그지? 그럼 이건 뭘 알려주는 거야? 교집합을 알려주는 거라니까. 교집합이 몇 개인지를 알려주는 거라고. 33에서 24 뺀 9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집합을 알려준다는 거는 그거의 원래를 알려주는 거야. 마찬가지. 알겠지? 이렇게. 자, 얘는 뭐랑 똑같냐? 그 드모르간의 법칙 있잖아. 드모르간의 법칙.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요렇게 만나면서 얘랑 똑같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A 합집합 B가 아닌 거니까. A 합집합 B가 몇 개냐? 구해야겠네. A 합집합 B는 어떻게 구하지? A 합집합 B는 A 집합의 원소 개수 다 더하고 그 다음에 B 집합의 원소 개수 다 더한 다음에 교집합 빼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얼마냐? 35에서 9 빼니까 26인가? 그러면 합집합이 26개니까 얘는 뭐야? 전체 집합에서 합집합의 원소 개수 빼는 거지. 그래서 33에서 26을 빼니까 답은 7개가 되는 거. 알겠지? 자, 일단 봐보자. 이렇게. 이게 너네한테 뭘 알려주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걸 너네한테 뭘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이거잖아. 그럼 이건 뭘 알려주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합집합을 알려주는 거랑 마찬가지라니까. 알겠지? 자, 그럼 봐보자. 합집합의 여집합이 15개라는 말은 전체 집합이 몇 개인데? 60개. 그러면 합집합의 여집합이 15개면 합집합이 45개라 이 말이지, 그냥. 이해되지? 그잖아. 됐어? 자, 그러면 구해보자. 뭘 구하래? B차집합 A를 구하래. B차집합 A. 그럼 B차집합 A가 뭔데? B차집합 A는 여기잖아, 여기. B차집합 A는 B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무슨 집합의 개수?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를 빼는 거. 그치? 근데 이걸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얘들아. 합집합에서 A를 빼도 돼. 왜? 생각을 해봐봐. 합집합이 여기잖아. 여기서 딱 A 빠진 거 아니냐? 그잖아. 합집합을 구했으니까. 그지? 여기서 A만 빼면 되는 거지. 답은 얼마다? 8이다. 이렇게. 만약 이게 생각이 들면 이렇게 풀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려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보이겠죠. 이런 생각이 안 들면 어쩔 수 없이 교집합을 구해서 빼야겠지. 그럼 교집합은 어떻게 구하는데? 교집합은 A의 원소 개수 다 더하고 B의 원소 개수 다 더한 다음에 합집합의 원소 개수 빼면 된다 했었죠. 이렇게. 그럼 A의 원소 개수 37개, B의 원소 개수 40개, 합집합의 원소 개수 45개. 그러면 교집합이 32개. 그럼 B가 아까 40개였고 교집합이 32개니까 빼면 8개. 뭐 이렇게 찾아도 되고. 어떻게 찾아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자, 봅시다. 여기에서. 자, 그러면 이게 A 교집합 B가 4고 이거는 뭘 알려주는 거야? 합집합의 여집합의 개수를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이거는 뭘 알려주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알려주는 거라고. 어떻게? 전체에서 합집합이 아닌 거 빼면 되니까 32에서 11 빼서 21개다. 이렇게 합집합이 21개네. 그러면 합집합은 어떻게 구해? 합집합은 뭐에서? A랑 B랑 더한 거에서 뭘 빼면 돼? 교집합을 빼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뭐 물어봤어? 이거 물어봤잖아. 이거. 합집합이 몇 개? 21개. 교집합이 몇 개? 4개. 그래서 얘는 몇 개? 25개. 끝. 이렇게. 381번은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에서 색칠한 부분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 이게 뭐야? 대칭 차집합이 여집합이죠. 여기가 대칭 차집합인데 그거 빼고 나머지니까 대칭 차집합이 여집합. 알겠죠? 요것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대칭 차집합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더 이상 이제 너네는 이제 처음 보겠지만 대칭 차집합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선생님들 꼬기 시작해서 대칭 차집합이 여집합을 나옵니다.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뭐라 했어? 이거랑 이거를 이렇게 뵀잖아. 뭐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 이게 대칭 차집합이었잖아. 이거를 구하라고 해야지. 대칭 차집합 여집합. 그래서 문제가 또 짜라락 나와. 그럼 또 내가 문제 보면 설명해 줄게. 똑같거든. 똑같아. 그래서 나중에 설명해 줄게. 나오면. 자, 그러면 여기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 이렇게. 그러면 일단 여기 바깥에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냐? 바깥에는 그 전체에서 합집합 빼면 되지 않겠냐? 그지? 전체가 25개, 합집합이 18개. 빼니까 여기 바깥에는 7개. 끝? 교집합 따로 구하면 되겠죠. 교집합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냐? 교집합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지? A랑 B랑 더한 다음에 뭐 빼면 된다고? 합집합 빼면 된다고. 그래서 10이랑 10 더한 다음에 18 빼면 된다고. 그럼 22에서 18 빼니까 여기는 4개 이렇게 더하니까 11개 이렇게. 끝. 이렇게. 82번 봅시다. 풀어볼래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합집합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써야지 식을. A집합 원소개수 더하고 B집합 원소개수 더하고 C집합 원소개수 더한 다음에 뭐 뺀다 그랬어? 교집합을 한 번씩 빼주고. 왜 한 번씩 빼줘? 이거 얘랑 얘랑 더하면서 이거 두 번 더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더해줘야 돼? 요거를 한 번 더해줘야 된다 했었죠. 이렇게 요걸 써야죠. 그럼 이제 해보자. A는 몇 개? 10개. B는 몇 개? 9개. C는 몇 개? 6개. 교집합 어떻게 구하지? 교집합은 A랑 B랑 더한 거에서 합집합 빼면 되죠. 그러면 둘이 다 하면 19에서 15 빼니까 4. B교집합 C는 B랑 C랑 더한 다음에 합집합 빼면 되죠. 15에서 11 빼니까 4. C교집합 A는 빵. 공집합이라 했으니까. 얘도 빵. 그래서 계산해주면 25에서 8 빼니까 답은 17이 답이 된다. 이렇게.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